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1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자율예산제 시민참여형 이슈 성과 공유회 사회를 맡은 문화도시 거버넌스 시민위원이자 시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한 김성결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사업 소개, 참석자 소개, 각 조별 발표와 성과 컨설팅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로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청주시는 2019년 12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1차 법적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으로 시민문화력의 성장과 도시 정체성 그리고 문화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3개 분야 17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때였던 지난 2020년 그 한 해 동안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의 결과로 올해 2월 제1차 법정 문화도시 7개 도시 중 성과평가 1위라는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성과 공유회는 자율예산제 시민참여형 이슈 사업을 완수하고 얻은 각 참여단체분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대표이사님, 다음으로 전국 이벤트 MC 협회 회장 박용관 컨설턴트님, 청주민예총회 김영범 사무국장님. 자, 이상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자, 그럼 성과 공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대표이사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시민참여형 자율예산제 성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들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고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이 시민 참여형 자율예산제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사회자 소개대로 첫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그리고 또 그 성과 평가에서 당당하게 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정말 70대 평균 연령의 그 문화 격차 해소 방안까지 제시하셨던 팀 38개 팀의 어떤 이 성과들이 나왔고요. 올해는 문화예술 아카이빙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대로 5가지 그러니까 연구조사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35개 팀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의 문제 그러니까 청주에 사는 우리들이 지금의 문제를 스스로 계획해서 풀어내자 우리 시민 주도형으로 자율적으로 풀어내자 하는 이런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저희들 행정가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밭을 깔아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우리들을 살찌우게 하고 그래서 살고 싶게 하고 먹고 싶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아마 전체적으로 약 5억에 가까이 이르는 건데 그 예산이 뭐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또 크다고도 할 수 없지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우리들 손에 의해서 생각되고 또 설계되고
해결된다는 거 얼마나 멋지립니까? 이것이 바로 문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이번 자율예산제 시민참여형 이슈 사업은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 사업이자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회, 도시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단계부터 실행하기까지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시민의식 제고와 사회적 역할 수행의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총 2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35개 팀을 선정하였고 심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참여해 주신 35개 팀의 사업을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문학과 기록, 연구조사, 도시재생 등으로 나누어진 35개 팀의 시민분들께서는 문화도시 청주의 지원으로 공공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계획하신 자율적인 정책 제안을 직접 다루어 멋지게 사업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완성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이번 성과 공유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영상으로나마 참석해 주셨으니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성과 공유회의 핵심인 조별 성과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 성과 발표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전담 컨설턴트 분들의 성과 멘토링이 있겠습니다. 발표는 문화예술 부문의 1조부터 순차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의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할 팀은 바로 개인으로 참가한 김성결, 저 본인입니다. 저는 베이비 콘서트라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발 잘 보시면 벨크로 신발, 일명 찍찍이라는 운동화를 신고 있죠. 아이가 연주회장에. 제가 예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피아노 독주를 하면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어린 관객이 있었습니다. 첫 곡을 시작하고 그 아이는 계속 신발에 찍찍이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제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그 소리에 저는 연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첫 곡은 아주 멋지게 망했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다시 없었으면 하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억이 이번 이슈 사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공연장에 들어오는 게 허락되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스펀지처럼 무엇이든 습득하고 배우는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줄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문화생활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 문화 갈증 해소 방법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베이비 콘서트라는 기획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베이비 콘서트는 이미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음악회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연주 전용 홀만이 아닌 소규모 강당이나 작은 공간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신들이 가져온 자리를 펴고 흩어져 편안하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연주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고 편안한 연주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보시면 그냥 평범한 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자율예산제 사업으로 진행된 베이비 콘서트는 총 3회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했던 그 인쇄물이고요. 2회에 걸쳐서 카페에서 했고 1회는 유치원에 덕성 유치원에서 1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솔로 및 앙상블 연주 45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연주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그 매트리스를 앞서 보셨던 유럽에서의 사진처럼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셔갖고 저희가 매트리스를 구매해서 구비하였습니다. 배치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덕성유치원에서 연주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카페에서만 2회를 생각했었는데 카페 사장님이 배려해 주시고 대관료가 저희가 지불되지 않아서 그 남은 예산을 갖고 덕성유치원에 한 번 더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3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들과 함께했고 그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베이비 콘서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연주를 하면서 그 카페를 장소를 빌려주신 사장님이 고객들로부터 100개 넘는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음 연주는 언제 있냐? 그리고 덕성유치원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로부터도 다음 연주를 해주실 수 있겠냐는 문의를 받았고요. 굉장히 이런 연주를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감사하기도 했고 또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지역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문화 활동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트로 팀의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불평 정들의 직장생활 이야기 직장암 전시를 진행한 아트로입니다. 저희는 직장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암이라는 뜻과 병을 뜻하는 암을 이중 의미로 담아서 가불, 병, 정중, 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다양한 형태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사회적 메시지 및 비언어적 유의에 대한 기록을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전부 다 직장을 다녔다가 퇴사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고 네트워크 모임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그럼 가불평 정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받았는데 한 100인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만족도나 힘든 순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인스타에 게시를 해서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내용들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년문화청작소 느티 1, 2층을 모두 활용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1층에서는 프로 직장인이라고 해서 직장인의 모습을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하루를 나타내는 그림을 이제 전시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다 네라고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에 대한 그런 다양한 사실 네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중 의미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도 같이 전시를 해주었고 또 사실 직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약간 모니터 같은 것도 조금 더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주는 전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오버존이라고 해서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전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선택지를 줘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선택지를 하면은 탈출의 지옥이라는 글이 나오면서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지옥 같은 그 똑같은 현실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고 또 들어가는 문에서는 퇴사를 그럼에도 선택하지 않은 이유들을 수집할 수 있는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직장인 엔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직서 엔딩에서는 사실 사직을 할 때 사람들이 조금 이제 대놓고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속마음들을 적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존으로 만들었고 투잡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을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는 전시를 진행했고 꿈 엔딩에서는 여러 가지 꿈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수집할 수 있는 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총 76명이 방문을 했고 SNS 노출은 4,120명이 이제 방문을 해줬고 참여존에는 3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마다 공감과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전시였다는 평을 많이 해주셨고 또 기록 전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였던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었던 점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금 더 직장인 문화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그런 시간이 프로젝트로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주의 모두를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요. 문화예술 부분을 맡아 이슈 사업 컨설팅을 진행해 주신 박용관 컨설턴트님의 성과 멘토링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컨설턴트로 참여했던 저는 박용관이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전에 이제 간략하게 보고 오늘 이제 자세하게 좀 봤는데 무엇보다도 그 한 팀 한 팀의 그 아이디어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삶 속의 주체가 사람인 이상 그 속에는 언제나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화를 우리들의 감정을 좀 더 이렇게 채울 수 있는 획을 정해서 실행으로 옮겨서 느끼느냐 또 누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 자율참여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도시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문화를 찾아내는 것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 전화통화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참여하신 팀들이 좀 계시는 것 같으니까 각 챕터별로 아마도 컨설턴트 분들이 다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분께는 제가 함께 시간을 내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고 드릴 수 있는 안의 지식 속에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공연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을 요청을 했고 오셔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행사와 더불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 그 문화들을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 속에 문화를 통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도시 화이팅, 청주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카이빙 사업 부문의 2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2조의 첫 번째 발표는 멜팅 코드 팀입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메모리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라는 사업을 진행한 멜팅 코드라고 하는 팀입니다. 저희 사업은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스토리를 음악 혹은 보컬로 기록하고 또 청주의 명소에서 그 라이브 클립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음악과 영상으로 아카이빙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참가자셨던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레띠 히엔 님의 2년이라는 곡 앞에 1절 짧게 감상하시고 또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은 거리란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새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감상하시도록 할게요. 네, 이제 희애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제 결혼을 하셔서 오셨는데 한국에 오신 지는 5년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발음이 아직은 이제 약간 한국어가 익숙치가 않으셔가지고 이제 어학당을 다니시면서 계속 한국어를 연습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이 이선희의 2년이라는 곡을 듣고 굉장히 많이 조금 치유를 받으셨다고 해서 이 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참가자인 저 일본에서 오신 가타야마 기쿠코님과 함께 그 김혜연님의 후반전이라는 트로트 곡을 좀 신나게 또 촬영을 했는데요. 낯이 굉장히 좀 익은 골목이죠. 여기 수암골 벽화 골목입니다. 수암골 벽화 골목에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저 옆에 저 이상한 사람 저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지? 아무튼 저희 두 번째 참가자 가타야마 기쿠코님의 후반전 또 1절 짧게 감상하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간다
저희 메모리 프로젝트는 총 3명의 이제 팀원들이 좀 도움을 줬는데요. 총괄 디렉터인 저와 그리고 이제 음악 감독인 조광희님 그리고 영상 감독인 김정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피부색이 어떻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건 이제 각자가 가슴속에 좀 품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국적을 초월해서 너무나 좀 아름답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동시에 이제 법정 문화 기록 도시로 지정된 이제 청주의 관광 명소에서 뮤직비디오 라이브 클립을 찍으면서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꼭 문서나 사진이 아니라 영상과 음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멜팅 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남선녀 팀입니다. 발표자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남선녀팀의 저는 이제 김기남입니다. 이번 저희 팀의 사업 주제는 옷장 속의 취향 박람회로 옷장 속에 묵혀두었던 오래된 옷들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기억을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활동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만나서 이제 여러 팀원들이 거기 월곡 그러니까 강내에 월곡리라는 마을에 에이드풀이라는 공방이 있습니다. 리폼 이제 해주시는 분이요. 거기에서 모여갖고서 작업을 했고요. 옷을 리폼하는 일이어서 너무 자주 만나갖고 우리는 이제 정이 들 대로 많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재봉틀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경쾌한 소리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제 힐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되어서 이제 입지 못하거나 또 크거나 또 작거나 이 옷을 뭐 버릴까 말까 망설이는 옷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옷들을 버리지 않고 이 리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심코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옷들을 다시 리폼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패션쇼를 했어요. 거기 이제 에이드풀 선생님께서 우리가 만든 작품으로 패션쇼를 해보면 어떠냐 해서 패션쇼를 했는데 의외로 너무 즐겁고 또 이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우리 팀에게 이렇게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주신 자율예산제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면서요.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에코 크리에이터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 크리에이터 팀입니다. 저희가 35팀 발표 중에 다행스럽게 10번째라서요. 얼른 영상 보고 후다닥 소감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저희는 이렇게 플로깅을 하는 영상을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을 하다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팀을 꾸려서 활동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렇게 SNS에 올리신 글을 보고 나도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정말로 다음 주에 저희가 명함타워에서 또 플로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민 참여형 사업 이슈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정말로 일반 시민이 참여하게끔 만든 거, 이게 진짜 저에겐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전문가분들의 말씀, 컨설팅을 해주셨던 우리 컨설턴트 분들의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아카이빙 컨설팅 해주셨던 시혜지 컨설턴트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아카이빙 사업 컨설팅을 진행한 컨설턴트 시혜지입니다. 총 8개 조랑 함께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아버지로만 이루어진 팀, 올데디, 또 어머니들과 함께 옷장 속 옷들을 리폼해서 소통하는 선남, 선녀 팀 등 성별과 연령의 구분 없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참신한 기획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주의 자랑거리나 부족한 부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계신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지역에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대면 컨설팅이었죠. 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이 낯설어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팀도 있었는데 혹시나 도움이 못 됐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로만 내용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의도가 잘 전달됐을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 주고받았었던 에코크리에이터 팀, 또 통하는 우리 사회 팀의 성과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족한 컨설팅을 했지만 멋지게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끝까지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이분들의 다음 행보도 궁금해지고 응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이 일정보다 좀 시작이 늦어져서 계획했던 내용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변경했던 컨설팅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또 추가 참여 단체가 있었어서 그분들은 일정이 더 빠듯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계획서에 썼던 내용보다 예산이 줄어들게 돼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수정 없이 그래도 진행하기 위해서 사비로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쳤던 팀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이런 분들 덕분에 또 문화도시로서 청주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수 사례들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된다면 이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저도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조의 첫 번째 발표는 글 윤슬누리 팀입니다. 발표자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스며들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한 글윤순누리의 현재 대표자로 여기 나와 있는 오의원이라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 셋이서 대학교에 진학해서 만든 문학 동아리가 됩니다. 저희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은 직접 글을 써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작품을 읽고 그거를 리뷰하는 글을 한 번 더 써보기도 하고, 혹은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데요. 그런 동아리가 이 사업을 보자마자 도대체 어떤 거를 하려고 이걸 응모했을까? 그걸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보이는 거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슈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바로 코로나 이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 블루가 블랙까지 간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우울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생각난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SNS 같은 데서 글귀를 하나 딱 봤는데, 야, 그걸 봤더니 너무 내가 위로를 받아. 너무 좋고 오늘 하루에 피로가 싹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서울에 가보시면은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저렇게 시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저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거 왜 해놨지? 세금 낭비하게?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에 그게 나름 효과가 있어 보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시다, 이걸 보고 내가 너무 감명을 받았다고 SNS에 올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에서 문학이 충분히 이런 면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구나. 즉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사업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 읽는 주로 세계 문학이 됩니다. 그 문학에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문장을 선별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총 20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이 만든 책자를 20곳에 청주의 독립서점 혹은 소규모 카페에다가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 서약서 같은 경우 밑에 중간이 서약서인데 이게 왜 있냐라면은 처음에 저희가 출판사에게 허락을 받을 때 출판사들이 이런 반응을 다 보여줬습니다. 정말 저희는 처음에 이거 저작권료를 너무 비싸게 요구하면 어떡하지? 하고 쫄고 이렇게 문의 넣었는데 출판사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아니다,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우리 사업에 당신들의 좋은 사업에 우리의 이 문장을 써줘서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 정말 적게 써주길 바란다 라고 했는데, 이런 감사한 걸 받으니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을 똑바로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좋은 일에만 쓰이고자 이 서약서를 쓰게 됐고, 이 서약서의 내용은 뭐냐, 결국 저희가 만든 이 책자를 그냥 이 카페를 방문하는 손님들하고 책방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드리면서 사인을 하는 모습까지 담아봤고요. 저희가 이 문장을 선별함에 있어서 3가지 기준을 두고 선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문장 자체만으로 이해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문장을 읽고 원작도 읽고 싶어지냐, 또 세 번째로는 그 원작이 충분히 이해할만 하냐. 이 기준을 왜 선택을 했냐면은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이 문장을 읽고 시민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더 추가적인 목표는 이 문장을 읽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책도 궁금해하고 그 책을 향후함으로써 문화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어떤 문장이었는지는 한번 예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나를 이스마일이라 부르라.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론가들 10명을 앉혀놓고 8명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최고의 소설 문장이 뭡니까 하면은 이걸 고른답니다. 근데 저희는 셋 다 모비딕을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데? 어쩌라고? 이거 어쩌라고? 뭐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이어도 그 문장만으로 와닿지가 않으면은 우리 사업에는 효과를 못 낸다. 저희가 선별한 문장은 이런 문장이 됩니다. 기다려라, 내 고통을 자아내는 이 메아리도 점점 잦아들이니 그리하여 새로운 노래의 봄이 치유의 가슴에서 싹 트리니. 이 문장은 전 문장에 비해서 어떤가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뭔가 힘이 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저희의 기준은 이런 문장을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곳에 부딪히면서 정말 분배를 완료했고, 저희 그 활동 보고서 보면은 그 20곳의 카페가 어딘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언급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진 않고 그냥
받아주신 카페 사장님들께 혹은 책방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출판사 허락을 해준 출판사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를 하고 가려합니다. 민음사, 열린책들, 을류문화사 출판사에게 정말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배분한 책자가 시민들의 마음에서 부디 코로나로 인해 다친 이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를 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 펜스 팀의 발표입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펜스의 백승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리맵 더 후드라는 제목 프로젝트명으로 이번 이슈 사업에 참여했고요. 네. 리맵 더 후드는 이제 유년 시절에 우리가 거주했던 동네와 집 지도를 그려보면서 현재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툴킷이었습니다. 저희 일단 노펜스는 원래 2017년도에 충북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이제 계기로 7명이 모여서 만든 문화기획 단체였는데요. 약 2년간 청주에서 활동을 했었으나 19년도부터는 이제 7명 중 한 3-4명이 모여서 졸업이나 상경, 취업, 입대 등으로 멤버들이 좀 빠지면서 잠시 한 2년 동안은 좀 활동을 중단했었다가 이번에 2021년에 좀 더 우리 그렇게 유의미한 좀 재밌게 그때 활동을 했었는데 좀 쉽게 지나가지 말고 한번 다시 되살려보자, 좀 재밌는 경험을 다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모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창작 지원금이라던가 지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활동비를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자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거 없이도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게 지속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찾게 되었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때 만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들은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고, 세 번째로 이제 취업이나 좀 새로운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툴킷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네 번째로 좀 더 이제 각자가 활동하는 이제 사회적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존의 이제 관계들에서도 좀 관계에서 문제를 좀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또 활동 목표는 그 유년 시절의 동네 기억을 통해서 진짜 나를 찾는 퍼스널 브랜딩 툴킷을 제작하자였고, 이제 사실 이 이슈 사업을 받기 전부터 한 3월, 4월 달부터 간단하게 줌이나 구글 미술 통해서 계속 일상을 나눈다던가 아니면 영감 받았던 것들이나 자료들을 좀 계속 공유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렇게 또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왔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럼 뭘 해볼까 아이디어를 나누던 도중에 일단은 지도를 그려보자는 활동의 의견이 나왔었고, 동네와 집과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다 90년대생들이다 보니까 좀 인터넷을 통해서도 좀 사회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서 좀 그런 사실에 영감을 받아서 좀 인터넷에서도 인터넷 세상에 대한 지도도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더 서로의 상상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 가보면서 동네 지도를 그려봤었고요. 이제 툴킷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영감을 그냥 받기 위해 좀 자체적으로 좀 창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활동들을 또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툴킷을 만든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냥
뭐 기억들을 노래와 연관지어서 나의 기억들을 좀 더 돌아봤을 때 또 감정적으로 더 풍부하게 느낀다거나 그 요소들을 뭐 버스라던가 동네에 있는 다른 이제 물체나 오브제들의 이제 좀 더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상들을 발견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 살기는 했으나 시골에서 자라왔던 친구들은 아예 좀 도시에 그 동네에 있는 요소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발견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툴킷을 만들 때 좀 다양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그 점에서 이제 그 멤버들이 다 남성들인데 또 혹시 여성이 유년 시절을 지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를 좀 맹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로 이제 지도가 거리로도 표현이 되지만 요즘은 뭐 택시 기본 요금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라는 단위로 거리를 좀 측정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툴킷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지들을 만들었고, 지도를 그리기 위한 법례, 뭐 산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례를 개발했고, 세 번째로 그 만든 것들을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는 뭐 이렇게 게임의 룰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디자인물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적혀 있는 매뉴얼과 지도, 그다음에 그 지도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좀 더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 카드 등을 개발했습니다. 네. 향후 보완점으로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나를 알아보자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파일럿 테스트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나만 들여다보는 것에는 좀 재미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었어서 이게 꼭 나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꼭 소통을 통해서 우리라는 개념으로까지 뻗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이제 툴킷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어서 좀 더 이제 향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지만 현재나 미래, 자기가 꿈꾸고 있는 미래 등도 함께 그 상을 나눠보면서 과거가 그냥 과거로서만 존재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좀 이해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것들을 저희 안에서만 대부분 이루어졌었는데 우리가 했던 과정들이나 이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을 구축을 하자고 처음에는 얘기는 했었는데 계속 진행하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인스타그램 계정에 뭐 아카이빙을 해놓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워낙에 이 성과 공유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상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2, 3조의 영상 자료 문화도시 청주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사업 성과와 자료들은 문화도시 청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차후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조 문학 기록 부분의 컨설팅을 진행해 주신 김영범 컨설턴트님의 성과 멘토링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범이라고 합니다. 문학 기록 쪽에 제가 멘토를 참여를 했습니다. 앞주와 마찬가지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고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으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우리 팀 두 팀이 발표를 하셨는데 나머지 팀들도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생충북을 제외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젊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오늘 결과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들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술도 사고 밥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민해총 사무국장으로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을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 통해서 청주시가 문화로 성장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혜지 컨설턴트님과 김영범 컨설턴트님의 말씀 들으니까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분들의 또 노력과 도움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조와 5조의 성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조사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신 4조 여러분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4조의 첫 번째 발표는 분평 어울림 교육 공동체 팀입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조입니다. 실제 저 떡을 보니까 상당히 맛있게 생겼죠. 저 손수 만들어 갖고 저희 단체한테 기부를 해줬어요. 저희가 사직 지침이에요. 저희 사직 지침이는 4년 전에 구성된 단체로서 청주시에 거주하는 봉사자들로서 자원봉사자로서 해갖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분평동 어울림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직동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도시가 되고 옛날 사직동이면은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부자 이런 동네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갖고 무심천을 살리고도 있지만 이 사직동 자체가 사라지는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분평동 어울림에서 이 사직동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갖고 없어지는 이 사직동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 추억거리 실제 분평동에 계신 거기 우리 어울림에서 사직 일동과 협약을 맺어갖고 어떤 거였냐면 어르신들의 추억거리 진짜 이 사직동이 옛날 추억을 살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추억의 사진도 만들어주고 저렇게 저희가 양말 같은 것도 원하신 대로 해주고 실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회도 여러 번 가져갔고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왜냐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좋은 진짜 사직 일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낼 수 있으면 좋았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시간이 좀 적었고 그래서 보니까 6분이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갖고 이 사직 일동을 살리기 위해 추억을 만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사직 지침에서도 저희도 협조를 조금 빼지 못해갖고 조금 아쉽지만 이 사직동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냐면 나중에 이러한 시간이 더 주어준다면 진짜 사직동이 아닌 청주시의 옛 추억동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활동을 해갖고 저희 시민들에게 많은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쪽에 지금 연구원 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저희는 사직 기침인으로서 상당히 고맙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이런 것을 또 만들어져 갖고 상당히 우리의 역사와 또 문화거리를 이렇게 해준 거에서 상당히 고맙고 우리 사직 기침인으로서 여러분께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원마루 상인회 팀의 발표입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마루 시장에 있는 상인회에 있는 분들과 같이 안창란 선생님과 같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슈 사업을 통해서 한번 자료조사나 연구해 보려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슈 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장년층 여성들과 함께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의의는 장년층 여성이 시장이라는 서민 중심 공간에서 장례 문화 역사,
인식 조사로 평등한 장래 문화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사진은 장년층 저희 분평동에 있는 장년층 여성들이 현행에 좀 불평등했던 장래 문화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론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런 데서 좀 아쉬운 점, 부족했던 점을 컨설팅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내용이 이제 장래 문화의 목표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짰으면 한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획 내용은 저희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분들이 여성분들이긴 한데 좀 글을 못 읽는 분도 있었고 일상에서 노동일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뭐 상여 문화나 예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불평등했던 그런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자유롭게 한번 토론하면서 그것이 좀 더 기록으로 남으면 어떨까. 그래서 기록이 그분들은 어떤 일상이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거를 저희들이 한번 기록을 만든다던가 자료 조사를 해서 다음에 다른 미래 여성들이 조금 더 장래 문화를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 인식 조사를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기록 문화에서 가부장적 장래 문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회적 가치가 부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자료 구축을 하고 또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런 걸 우리 이슈 사업에 있는 분들이 또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는 저희 해성사진관에 있는 기록자가 사진도 찍어주고, 또 제가 충북 영동에 있는 신앙리 상의 사진을 보고 조금 더 사진을 가지고 아니면 경험을 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평동에 있는 여러 노령층에 있는 분들과 상속법에 대해서도 강의도 받았고, 또 장래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서원구 중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조사를 한 결과가 우리 여성정책연구원의 박사님과 조금 저희가 통화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식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 냈습니다. 장래 문화의 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장래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된다고 현행 2021년에 대부분이 많이 남성이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조사가 아직도 많았고, 5번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같이 이 이슈 사업에서 4번을 만나면서 거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인식은 6번의 장례식에 화환은 많을수록 좋다는, 장례식에 있는 화환을 갖고 우리 여성들이 약간 소외를 받았다,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장례 문화가 이런 화환을 가지고 좀 변해야 된다, 이런 화환 문화는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코로나 때문에 뭐 1인 가구, 8번에 보면 1인 가구, 비혼 가구가 있는데, 그런 최근의 가족 변화를 우리 엄마의 시장 사람들도 이제 좀 더 인식하고 기존의 장래 방식이든 가족의 변화를 좀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 거를 조금씩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걸 이 이슈 사업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런다 했지만 사실은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과 남자 여자 어떤 의견 차이가 많았습니다. 특히 장남이었던 분과 막내였던 분들의 어떤 주민의 어떤 의식이 상당히 달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희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장례에서 12번에 보면 상주의 역할이 꼭 남성이 주로 제사를 모신다, 아니면 장례에서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문화를 통해 우리 이런 이슈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으로도 남겨서 이런 장례문화 기록을 통해서 좀 평등적인 관계 맺음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그렇게 효과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냈다는 게 기대 효과고 주민이 주도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이슈 사업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됐고 변화하는 모습이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효과성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인 가구나 한부모, 비혼, 동거, 사실혼 등의 이런 가족의 변화를 장래 역사 데이터베이스를 하여서 청주 시민과 공유하는 것을 동네 기록관에 가서 한번 논의하고 기록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협의도 해보고 저희가 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손손기획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손기획팀입니다. 저희는 문화기획자들의 모임으로 남하영, 안현숙, 최리겸 이렇게 3명의 팀원이 모였고요. 혹시 우암산 들어보셨습니까? 우암산이면 저희 청주 사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산인데요. 사실 우암산이 와우산의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20대, 30대 친구들은 되게 모호하게 이렇게 생소한 단어로 들릴 수 있으신데요. 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암산이 와우산에서 바뀌었는지 그 일제시대 때 그 잔재를 좀 더 벗어버리고 본질을 다시 찾고자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받은 것은 이제 정삼철 박사님께 받았고요. 와우산 지명 되찾기, 와우산 바로 찾기로 진행을 하였고 지명의 변천 조사를 통해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변경되었다는 이제 근거의 고증과 타당성을 찾도록 하며 또 왜 우암산으로 했고 와우산으로 지명을 되찾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청주로 인식할 것에 대한 여부 또한 변경된다면 편리함과 불편함에 대한 리스크를 또 고민해 봐야 했고요. 또 자료에 의하면 1900년대까지는 와우산이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바뀌었고 또한 세종실록, 지리전 등의 역사 자료를 통해 지명의 변천 조사를 또 찾아봐야 했고요. 또 시민들의 인터뷰로는 또 와우산 되찾기로는 타당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또 이제 대본과 홍보문을 제작하였고요. 청주의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을 선택하여서 추진을 했고 와우산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피켓 및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암산을 원래의 명칭인 와우산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을 확인했고 또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도출을 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트는 영상은 이제 중간 보고용 영상인데 요거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청남 척수학교 나왔는데 100년 넘어요. 교가가 와우산 소나무들 꿋꿋이 크듯 나날이 의젓하게 자라.
오셨나요? 네. 아, 네. 아, 와우산을 그래도 어떻게 아시네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60들인데 와우산 이걸로 시드지고 그랬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남초등학교 나왔는데 100년 넘어요. 맞죠. 교가가 와우산 소나무들 꿋꿋이 크듯 나날이 의젓하게 자라는 우리 이거요. 어른들이 이렇게 교가를 다 외우고 계셔가지고. 네, 영상처럼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주시고 스티커를 붙여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컨설턴트님께 이렇게 박사님께 받은 것처럼 지명 되찾기가 사실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바뀌었을 때 그 불편한 리스크들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팀원들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아영 팀원은 그래도 청주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와우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을 잘 모르거나 와우산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이제 홍보한 입장으로 감사하다라고 하셨고, 안현숙 팀원은 30대 이하는 거의 모른다라는 사실에 이제라도 청주시와 시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와우산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행사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그래도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연구조사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신 4조 꽃도랑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문화도시 자유예산제 사업에 참여한 꽃도랑 팀원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DMC인데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디저트에 매료된 청주라는 뜻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청주는 다양하고 맛있는 디저트들로 유명하기에 이 강점을 이용해서 청주 내에 있는 맛있는 디저트 가게들을 선정해 디저로 제작하여 디저트 가게들 내에 비치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청주의 아름다운 풍경들도 엽서랑 홍보물을 통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이 오른쪽이 디저트 지도입니다. 왼쪽 사진은 청주 시내 국립청주박물관 각 카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엽서이고, 이 오른쪽 사진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디저트들이 많은 청주 내 카페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제작한 디저트 맛집 지도입니다.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동동, 비아동, 수곡동, 성안길, 열량동 여러 등등 동네 카페를 직접 가보고 선택해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디저트 가게를 방문해서 비치 동의를 얻고 붙이는 장면들입니다. 그 가게 벽면에는 지도를 붙임으로써 방문객들의 눈에 쉽게 띄게 했으며, 이제 카운터 쪽에는 엽서들을 비치해서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고 이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마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디저트 가게들의 비치를 했으며 이제 카페를 방문하는 다양한 방문객들께 무료 배포를 함으로써 청주에서의 좋은 기억을 담아가고 다시금 청주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민 참여형 자유예산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청주에 더욱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을 홍보뿐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했음에 좀 시민으로서 청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증가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익장 팀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는 노익장 팀의 지용입니다. 우리 노익장 팀은 저를 포함해서 4분이 활동을 했는데요. 평균 나이가 77세. 아마 이번 35개 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 중에서 가장 이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답답해하고, 그래도 젊은이들은 뭐 다 디지털이라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잘 헤쳐나갈 텐데 노인들한테는 제일 큰 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익장팀에서 우리 청주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 끝에 저희들은 그 노인분들도 이 디지털을 좀 배우게 해서 생활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선 노인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개신 배수지, 체육공원, 또 그 노인들이 취미 생활하는 그 음악실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연주하는 데 가서도 이제 교육을 했고, 특히 이제 그 키오스트, 요새 가면 어디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키오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다 그 디지털 기계로 인해서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하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막 저서부터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좀 한번 해소해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여기저기 노인분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디지털 교육을 이렇게 했던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한 결과 우리는 여기에 한 4가지 정도를 결론을 얻었는데, 첫째는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남자 노인들이 여자 노인보다 더 많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과, 둘째로 청주 시내 거주 노인들이 청주시의 시외, 그러니까 옛날 청원군 지역이죠, 거주하는 노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배우려고 했으며, 셋째는 디지털에 대한 것은 남자 노인들보다 여자 노인들이 더 적극성이고 사용 빈도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노인들에게 현실 생활에 불편 없이 적응해 가려면 디지털이 아주 필수라는 점을 이렇게 일깨워 주어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전화기 뭐 이걸 그냥 전화 받고 이렇게 전화하는 데만 쓰지 말고 얼마나 참 휴대폰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청주 시내에도 여러 군데 그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세상 함께 하려는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청주시 축정도 노인복지관에서도 저도 그 시니어 그 기자 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집에만 이렇게 집콕하지 말고 그런 복지관 같은 데 나와가지고 디지털 교육을 배워가지고 현실 생활에서 아주 편리하게 좀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활을 가지고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일조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그 활동했던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동영상 보는 걸로 해서 오늘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요거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봐주면 노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I had control in the driver's seat. Now the tables have turned. Now I'm my own team. I feel tight. I can tell by your smile. You hadn't been with a good girl like me alone. Text me every time I got full moon, and I'm up all night howling at you. Tables have turned. Tables have turned. I used to be chill. Now I can't handle the space. I need you here by my side. You make me. But my hands are slipping off the wheel. Now the tables have turned. Tables have turned. Tables have turned. Feelings all turned upside down. We've got to find a way. Dare to fall, to find a time to let go of all. And the things I need, don't you? We can build
잘 모른다고 카톡은 물론이고 키오스크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들어가는 거죠, 디지털에는. 그래가지고서 이 망신을 당하니 올해는 디지털 그래서 D맹 맹 중에 제일 서러운 게 D맹이에요. 특히 우리 노인들은. 왜냐하면 손자 손녀들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에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렵게 가르쳐줬는데 또 까먹었어? 애쓰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취재를 오고 또 선전을 왔습니다. 옛날에는 한글 모르면 문맹이라고 그랬죠. 지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핸드폰 모르면은 폰맹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해 할 때 그때 여기 쌍둥이도 전을 내네요. 요새 사람들 평균 연령 제일 높다고 하셨는데 목소리는 그 어느 팀보다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조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연구조사 부분의 컨설팅을 진행해 주신 충북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정삼철 박사님의 성과 멘토링이 있겠습니다. 그 앞에 조가 발표하는 것도 들었고 또 우리 4조가 발표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이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4조가 활동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정작 컨설팅보다는 행정에 관한 것들, 예산과 관련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컨설턴트한테 사실은 물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컨설턴트가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니라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하고 있는 행정팀에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이걸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사전에 충분히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좀 그 교육 기회를 가져서 예산서나 계획서를 처음 작성할 때 서로 오해가 없게끔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4조는 총 8개 팀입니다. 좀 팀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카톡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또 각각 팀에서 하고자 하는 진의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좀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어떤 의도와 어떤 기획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파악을 하고서 컨설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또 하나 느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그 4조 팀은 나이가 많으신 노익장 팀부터 해서 또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연령대에서 느끼고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이슈들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청주시에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여러 팀들이 굉장히 좀 감각적인 부분들 속에서 나름 좀 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지 않았었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꽃도랑 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저한테
그 연락이 왔었던 부분들은 그 제작되어졌었던 디저트 그 지도를 계속 붙여도 좋으냐라고 할 정도로 아마 그 업소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사회에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노익장 팀께서는 분들은 사실은 너무 열정적이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현장을 좀 와줬으면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현장을 좀 참여를 못했는데 또 몸 아프다고 또 그 쌍화탕까지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이 노익장 팀 같은 경우는 제가 걱정을 안 했었던 게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느꼈었던 것이 대부분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자율예산제와 관련된 이런 공공예산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손손기획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방분권 시대에 문화 주권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를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 청주가 기억하고 청주가 가져가야 될 문화 주권들. 그것은 비단 어떤 물건뿐만이 아니라 지명 하나도 청주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암산이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전통적으로 우리가 원래 쓰여졌었던 내 이름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청주의 문화도시 또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큰 기획을 기대를 가질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다른 다양한 컨텐츠 문화 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청주시가 어떤 문화 주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분평 어울림 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평동은 아직 슬럼 상황까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동의 사례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분평동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서로 교류하고 또 사직동에 옛날에 번화했었던 그런 사라져가는 기억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역시 청주가 기록문화의 도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앞으로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마루 상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금기시하고 잘 드러내놓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여성들이 장례 문화에서 또는 지금 상속법에서 제외되고 예외되어져서 많은 희생을 감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발표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가구, 나홀로 가구가 지금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보면 40%가 넘고 통계청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약 한 3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좀 더 늘어날 텐데 또 비혼, 미혼 가구 이러한 것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져야 될 자기 주권, 자기 정체성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남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겉으로 지금까지 잘 드러내놓지를 못했었죠.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상속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뭐 이런 형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젠더 문제 속에서의 여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을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자율예산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전문적이진 않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청주시의 주체들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주의
프로로서 앞으로 그 활동가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이번 한 번 기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적으로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부분의 5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5조의 첫 번째 발표는 개인으로 참여해 주신 김기홍 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심천 공공게시물 풍경 친화 프로젝트로 이슈 자율예산제에 참여했던 김기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맨 처음에 공공게시물 풍경 친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사진전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획 의도인데요. 먼저 이 공공 게시물 친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관광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청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청주에서 살게 된 지 약 10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청주에서 놀 수 있는 게 뭐냐, 갈 만한 데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무심천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무심천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곳으로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가 이 시국이 이렇게 퍼지고 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하고 하면서 무심천에 많이 다니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무심천을 잘 모르고 있다가 가보니까 정말 여기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한번 가보자라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청주대교 주변에 있는 전망 데크가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은 현수막이 저렇게 좀 뜬금없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호우시 전망데크 출입금지 이런 곳이 딱 사진을 찍기 좋은 위치에 좀 뜬금없이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서문교에도 사진들이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는 사진들이 노후되어 있는데 교체가 되거나 보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풍경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데 이곳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시선을 유도하는 요소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런 공공 게시물들이 게시되고 있는 위치나 이런 요소들을 디자인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풍경 같은 경우도 서문교에서 프레임 형태로 해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물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진 같은 걸 게시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사진전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담당 기관 같은 곳들을 엄청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었고 또 담당자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면서 연락하기가 어려웠고 이런 부분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을 대체하기 위해 사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은 먼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현장 답사를 다시 한번 또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확인을 했었고 사진전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진전 개최를 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홍보물에도 어떤 부분들이 무심천을 소개할 수 있는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먼저 대표적으로 나타내면서 홍보를 진행을 했었고 당초 서문교에서 게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비가 오는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변경을 해서 실내에서 게시를 하게 됐었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그 사진 중에서 잘 나온 사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게시를 하고 또 SNS에도 게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요. 또 이때 반응 같은 경우도 무심천에 이런 곳이 있었냐
또 예쁘다, 뭐 재치 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여기는 어디지 하면서 무심천에 대해서 다시 보는 시각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화도 하면서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다만 이 진행 시 어려웠던 점이 앞에 말했듯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게시물 같은 경우 저희 개인으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뭔가 간단하게 옮기는 것만 해도 확인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라든지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다. 기간과 예산 안에서 진행하기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건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시에서 담당 부처라든지 담당자 같은 곳을 연결을 해주고 또 검토를 미리 선정을 할 때 검토 같은 걸 하고 연결을 해서 했으면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웠고 그래도 진행하면서 정말 뜻깊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을 공정여행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목은 청주 도시재생 누딜 사업의 비포 앤 애프터로 활동한 마을 공정여행팀입니다. 네, 목차고요. 팀 소개부터 마지막 결과 및 소감까지 정리한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을 공정여행팀은 도시재생 누딜 사업 주제에 관심이 많은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팀원 전체가 적극적인 활동과 성취욕이 높은 성과 지향적인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공정여행팀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공정여행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여기 아래에 보게 되면 여기 희망을 여행하라는 도서에 공정여행 10계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여행, 그 다음에 동식물을 돌보는 여행,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행,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여행, 관계 맺는 여행, 그 다음에 여행하는 곳에 사랑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고마움을 표현하는 여행, 기부하는 여행, 행동하는 여행이라는 이러한 10계명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공정여행에서 하는 10계명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공정여행이라는 것이 저런 계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활동팀의 지원 동기는 여기 세 가지로 쭉 정리를 했는데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활동 후의 성과를 남겨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도출한 주제는 청주 시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 4곳에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관련 자료와 지식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사업 주제인데요. 청주시에는 현재 4곳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운천 신봉동하고 우암동, 영운동, 내덕동, 그리고 내년 2022년에는 수동까지 포함해서 총 5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활동은 8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활동 방법으로 관련 도서 및 자료 학습과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회차별로 저희들이 여기 있듯이 관련 도서 독서 및 주체별 사전 자료 학습, 그 다음에 4개 구역에 현장 방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청주시 외에 충주나 세종,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네, 저희들 활동의 의의는 우리 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누딜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마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하고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 역량 활동 증대까지 이런 3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치로서는 청주 원도심 중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 사진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4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지를 각각 방문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영운동, 온천 신봉동, 우암동, 내덕동까지. 다음은 타시도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했던 세종시라든가 아니면 대전, 그 다음에 충주까지 이렇게 각각 현장을 방문해서 그 도시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저희 청주하고 비교가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겉모습이라도 보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 장편인데요. 결과입니다. 크게 이제 4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마을 벽화 작업의 패턴이 현재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페인트 벽화에서 현재는 타일 벽화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는 거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 조형물의 설치를 통해서 외부 관광객 유치 목적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및 편의시설로 주민 공동체의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 네, 이래서 아마 지금 각 도시재생에서는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시설물을 신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휴 공간을 실질적으로 재생 공간으로 극대화하는 곳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게 이제 실례로 세종시에 가면 조치원 문화정원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수장을 도시 재생화해서 지금 현재는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재생을 했더라고요. 네, 마지막 소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율예산제 시민 참여형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해당 사업 설명과 현장 투어 방문으로 사업 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었고, 타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각각 마을의 특성과 변화의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외부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저희 청주 시내의 도시재생도 발전적으로 어떠한 아이템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걸 만족으로 이 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용기내 챌린지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잔잔하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기내 챌린지 팀의 김성태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코로나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싶었고, 저희 조가 처음에 기획한 영상은 저희 스스로가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도시재생 컨설턴트 전문가분의 추천으로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라는 업사이클로 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을 추천을 받고, 거기 계신 전문가분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상으로 담아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영상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조가 인터뷰하는 분은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이자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의 관장으로 계신 여무 관장님을 인터뷰했었습니다. 이번 자율예산제를 통해 저희 조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저희가 사는 이 청주가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지 않도록 미리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카톡으로 많이 문의 사항에도 친절하게 답해주신 저희 담당자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쟁들이 네, 마지막으로 5조의 마지막 팀입니다. 정달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을 위한 릴레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정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타인을 위한 릴레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몇몇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운동 동호회 모임을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심천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운동 모임이든 친목 모임이든 여러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모임의 단절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만나서 서로 마주보고 유대감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무관심 속에서 반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청주 시민들이 비공식적이지만 자발적으로 나눠진 것이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면에서 타인을 위한 도움주기 릴레이를 반복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인이 마주보고 온전을 나눌 수는 없지만 모임에서 익명의 대상으로 마음을 전할 수는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모임이 갖고 있는 모임의 성격과 이슈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기획했습니다. 그렇게 실시된 릴레이 활동을 말씀드려 보자면, 마라톤 동호회를 통해서 장안평 교회에서 문암생태공원, 옥산 하수처리장에 이르기까지 마라토너들이 부착한 배번호 형식의 홍보물과 함께 홍보를 하였고, 마라톤 동호인들이 물과 간식을 들고 5km 거리를 달려서 행사 부스까지 전달해주는 간식과 물을 전달해주는 퍼포먼스를 홍보와 함께 진행하였고, 행사 부스에 마라톤인들이 가져온 물과 간식을 무심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퍼포먼스 참여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인화하여 부스에 게시하여 타인을 위한 릴레이 활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의도하였습니다.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 2회차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기획정보 수집 및 참여 모임을 섭외했고요. 3회차엔 타인을 위한 릴레이 프로젝트를 4번에 걸쳐 실시했고, 4, 5회차엔 프로젝트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진은 무심천에서 활동하는 마라톤 모임분들이 문암생태공원에서 장평교까지 뛰시면서 홍보하시고 퍼포먼스 해주시는 모습을 찍은 것이고요. 타인을 위한 릴레이 프로젝트는 제1, 2 운천교와 문암생태공원 일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라 추위 때문에 오전에 못하는 일들이 생겨서 오후에 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외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으로 일정을 온전하게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하자고 협조해 주셔서 4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라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무심천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을 통한 타인을 위한 릴레이를 서로 간의 도움 주기를 통해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기록 문화의 일환으로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홍보할 수 있었다는 것, 이 홍보 영상을 통하여 이번 타인을 위한 릴레이 프로젝트를 위시로 하여 다른 모임들도 다른 동호회를 위해 릴레이 행사를 하고 싶다고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조사 부분에 컨설팅을 진행해 주신 청주도시재생센터 홍의동 교육홍보팀장님의 성과 멘토링이 있겠습니다. 연구조사 분야는 아니고요. 도시재생 분야고요. 컨설팅 참여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어요. 저희 기관에서도 약간 좀 소액 사업으로 비슷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용적으로는 지금 이 한 팀에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더 큰 사업으로 이제 각 지역이나 팀한테 사업비를 주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 지금 다양한 결과물을 보니까 결과의 그러니까 내용 지금 콘텐츠 결과라든지 그런 뭐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저희 재생센터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재미나 그리고 또 의미나 그리고 사업 취지에 맞는 거요, 목적성에는 되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 고민을 더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문화도시에서 하는 자율예산제 사업이 제가 지금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이디어의 그 표현력이라든지 상상력에 조금 더 자율성을 사업명처럼 부여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예산에서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규정이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부분이 열려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런 재밌는 좀 결과물이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이 너무 작아서 어떤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진행된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많은 좀 참여팀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많은 좀 팀이 참여를 하고 더 많은 유형으로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팀별로 컨설팅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김기용 선생님이 개인 팀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사업에 거쳐서 이제 비슷한 일을 한 14,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느는 건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건 상상력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김기용 선생님이 컨설팅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안 되는 이유들 막 수십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고 안 되는 이유도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관련 부서를 링크를 시켜줬고 그게 좀 안 돼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었는데 사실은 그 과정조차도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감성 클래스라든지 위아더원 팀, 공정여행 팀은 계획서 낸 거 기준으로 거의 싱크로율이 100% 정도 될 정도로 솔직히 제가 뭐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해줄 거리들은 없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건 이제 위아더원 팀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직장 옆에서 바로 프리마켓 개최하는 데서 판매를 하셨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도 가서 직접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게 좀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정달 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는데 물론 좀 서베이를 제가 좀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못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뭐 마스크 같은 아이템을 좀 뺀 부분 뭐 등등 해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내 챌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보다 전문성을 훨씬 띄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좀 연결을 해가지고 무사히 프로그램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좀 지금 금요일 밤이고 매우 추운 금요일 밤인데 시간도 좀 오래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과 공유회를 위해 4조와 5조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도 영상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영상 자료는 문화도시 청주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사업 성과와 자료들은 문화도시 청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총 35개 팀의 성과를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과 공유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1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자율예산제 시민참여형 이슈 사업의 사회를 맡은 문화도시 거버넌스 시민위원이자 시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한 김성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